수업을 할 때 이 판서가 또 녹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고민이 있지. 판서가 확실히 수업이 좋긴 한데 리딩은 아니고. 어쨌든 자 지금부터는 판서를 하지 않고 요걸 들어가서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책이 선생님이 애초에 고3 대상으로 만든 거야. 고3 대상으로 만들었고 고3 대상인데 정말 문법이 약한 친구도 있죠. 그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문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근데 결국 너네들 다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렵게 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예문 다 설명을 안 할 텐데 어려운 예문 있으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따로 질문 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이제 중요한 거 위주할게요. 아까 설명을 이제 끝냈기 때문에 자 형용사구입니다. 자 대표적인 형용사구가 현재 부사 말고 투부정사도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거 형용사적 용법이잖아요. 옆에 적으세요. 형용사적 용법. 그러니까 자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명사를 수식하거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자 형광펜 드시고요. 자 명사 수식하는 거는 당연히 형용사니까 자 우문을 꾸며주죠. 이렇게 꾸며주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포인트는 뭐냐면은 요런 거야. 요런 게 이제 예외적인 거야. 자 펜인데 뭐야? 쓸 펜이잖아. 우리가 쓸 펜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a pen to write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원래 이 잘못돼요. 만약 이게 없으면은 이 펜이라는 게 어디 간다? 이 write의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나 write a pen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with가 필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형용사적 용법을 쓸 때는 자, 명사 다음에 자, 요렇게 to 동사 쓰고 다음에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자, 요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요 자리에 집어 넣어 보면 돼, 한번. 그러면 전치사 해석성이라든지 문장을 보고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호자리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별표 3개 치시고요. 요거는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돼요. 자, 모의고사 때 정말 많이 나오고요. 쌤이 이제 또 시간만 된다면 우리 올림포스를 해야 돼서 이제 시간이 없는데 요런 것도 다 구두 테스트를 해야 이제 너네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거든. 해야 되는데 일단은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seem to 동사원이야 뭐뭐처럼 보인다 생각되다 appear 다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자, prove to 그 다음에 뭐로 판명되다 happen to 우연히 동사다 come to는 오다라고 하면 안 돼. 이거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자, 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get to도 마찬가지야.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come to get 꼭 기억하세요. 이거 잘 못하더라고요.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책 없는 친구는 다른 뭐 필기할 때 좀 하면서 가만히 멍하니 있으면 졸리니까 아니면 여기 쓰인 보면 여기 올림포스에도 보면 여기 노트가 없나? 요거밖에 없구나. 여기다가 좀 필기를 중요하다는 것만 좀 필기를 하세요. 다음 일단은 영상 찍으니까 영상 보시고 앞에는 복습한 거라서 뭐 필기할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분사입니다. 분사. 다시 분사는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면 분사의 형태는 어떻게 된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의 분사. 현재의 의미가 아니라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건 우리가 현재의 분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바뀐 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능동 또는 진행의 의미예요. 능동의 의미예요. 능동. 그러면은 선생님 자, 우리 능동, 수동이라는 거는 어떨 때 많이 쓰니까 어떨 때 쓴다고 했어요? 주어랑 동사가 있을 때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묻는 거야. 그때 능동이다. 직접 하는 거를 능동이라고 이 주어가 당하는 거를 수동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분사에서는 주어가 없는데 뭐랑 관계를 따져야 돼요?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수식받는 명사랑 따지면 됩니다. 자, 만약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고 자, 여기 동사 ing를 쓸 건지 pp를 쓸 건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 보통은 수식받는
명사를 따지는데 사실 그거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이 분사도 의미상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따지는데 또 의미상 주어가 수식받는 명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자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자 능동이다. 그러면 ing 그 다음에 pp다. 그러면 수동이다. 그럼 pp 이렇게 쓰는 거예요. 수식받는 명사가 따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하나 적읍시다. 수식받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진다. 자, 이 말이 처음에 어릴 수 있는데 예문 보면 쉬워집니다. 그냥. 자, 일단은 자 명사를 수식할 때는 명사 앞에도 되지만은 뒤에서도 수식을 할 수 있어요. 자, 문장이 그 분사가 구로 됐을 때 길어지면은 뒤에서 수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보호할 때, 자 예를 들어서 he is singing 할 때 그가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죠. 사실 현재 진행형은 뭐다? 현재 분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를 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동사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카리나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일단 뭐야? 주어 여기 목적어는 카리나고 목적격 보호가 singing 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는 진행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능동일 때는 ing를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뭐예요? 그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때 called는 뭐야? 뭐와 뭐와의 관계를 따져야 돼. 이때는 이 called는 또는 singing은 보호잖아요. 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면 되겠죠. 이때 주어를 따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이름이 불리는 거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로 called를 쓴 겁니다. 분사로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감정을 나타내는 이제 분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동사의 의미를 잘 따지면 돼. 무슨 말인지 볼게요. 우리가 surprising을 쓸 건지 surprised를 쓸 건지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우리가 surprise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원래 surprise죠. 놀라게 하다야. 놀라다가 아니야. 요 많은 친구들이 surprise가 나 놀랐다 할 때 surprise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사야. 동사고 원래 뜻은 놀라게 하다야. 하다. 그럼 요거를 능동으로 표현하면 surprising 뭐야? 놀라게 하는이 될 거고 surprised라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의 의미로 놀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감정 동사는 뭐뭐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타동사여야 됩니다. 목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은 당연히 자 언제 ing를 붙일 때는 언제입니까? 감정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는 감정을 유발한다는 이유가 능동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는 ed를 붙일 때는 언제라고요? 느끼는 거기 때문에 ed 수동이 된다고요. 이 말이 되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ith 목적어 분사 부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잠깐 끊었다가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자 형용사 하고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 하고 있고 자 형용사 구랑 형용사 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거 뭐냐면 사실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을 말해요. 분사 구문이에요. 자 우리 형용사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거대로 별표 5개 치시고요. 요거는 특히나 울고쌤들이 정말 좋아하는 파트예요. 서술형으로 나와요. 서술형. 그래서 서술형을 잘 하려면 with 목적어 분사 구문이라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실제 시험장에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with는 가지고가 아니라 뭐뭐 한 채로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요 밑에 거부터 볼게요.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분사 한 채로 돼 있죠. 요거는 가로치시고요. 뭐뭐 한 채로 하면 됩니다. 자 뭐뭐 한 채로라고 아마 그 서술형 할 때 나올 때 with 분사 구문 생각해야 돼요. with 목적어 분사 구문. 그 다음에 자 형태가 with 목적어 과거 분사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된 채로입니다. 된 채로.
한 채로 된 채로. 자,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 중간고사 때 우리 분사구문 나왔죠? 서술형으로 쓰는 거 10점짜리로 1학기 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2학기 때는 아마 서술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서술형이 뭐 우리가 기말처럼 나올 건지, 왜냐면 올림포스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처럼 뭐 서술형 영작을 나올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특징이 뭐냐면 기말 선생님이 분석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학교에서 알려주는 단어들 있지. 그거를 가지고 지문 변형할 때 많이 쓰셨어, 선생님들이. 그래서 단어 약한 친구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서 필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론 그 학생들 중 하나를 가지고 필기한 걸 보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기말 때는 기말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다 지문을 선생님이 변형시켜서 시험을 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이 시험에 최적화를 하려면 너네들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 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요거야. 서술형 할 때는 이 해석을 잘 봐야 되고, 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어 지문에서 만났을 때는 전치사 with가 나오면은 뭐라고요? 일단은 자, with 다음에 전치사니까 당연히 목적어가 있겠지. 자, 분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분사가 나오면은 자, 이거 분사 구문이구나라고, with 분사 구문이구나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 자, 그녀는 방 안에 들어갔는데 with가 나왔네. 근데 잠깐 봐봐. 그녀의 머리카락이 flowing. 자, 떠 있는 채로 이렇게 되잖아. flow가 또 뭐 흐르다, 떠다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머리가 나부끼다, 흔들거리다 이런 뜻이죠. 바람에 나부끼는 채로. 이건 뭐야? with 다음에 목적어 분사구문이죠. 해석이 뭐라고 있어요? 뭐뭐 하는 채로 이렇게 됐잖아.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는데 athlete. 그 선수는 cross the finish line 그랬어요. 결승선을 통과했대요. 자, 전치사 with가 나오네. 근데 그의 팔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자, 요거 조심하는 게, 자, raising이 아니라 raised라고 돼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습니다. raise랑 rise 시험에 꽤 많이 나왔어요. 요거 차이점. 레오가 요거 두 개 차이점이 뭡니까? 동사 차이점. 동사 차이점 어려워. 뜻이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나? raise, rise. 이거 선생님 지금 한 3번한테 하고 있는데 태연아. 예. 이 두 개 차이점이 뭐죠? 레이즈는 지가 들어올리고 라이즈는 그냥 떠오르다, 증가하다. 떠오른다. 레이즈는 뭐뭐를 들어 올리다도 있지만은 뜻이 많다고 했어. 첫 번째 뭐뭐를 들어 올리다. 두 번째는 뜻이 또 뭐냐면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를 기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뭔가 문제를 제기하다도 있어요. 목적어가 뭐 problem 나오고요. 뭐를 제기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책에 있어요. 앞에 우리 동사 앞에 할 때.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팔이 뭐뭐를 들어 올려지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왜? 목적어니까요. raise의 목적어가 arm이 되기 때문에 raising이 아니라 raised를 쓴다고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요. 어떻게 나온다? 분사구문으로 영작을 하세요 하고 그냥 동사는 raise만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맞춰서 raising을 쓸 건지 raised를 쓸 건지 이런 게 우리 이번에 기말고사 때 이제 또는 중간고사 때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분사구문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with 분사구문이 되겠죠. 선생님. 네. 플로잉은 ing였어요. flowing은 동사로 그냥 흐르다 이런 뜻이야. 자동사야. flow는. 자동사야. 뭐뭐를 흐르게 하다라는 뜻이 아니야. flow는. 그래서 이때는 능동인 거야. 그러니까 동사를 결국 잘 알아야겠죠.
flow는지 raise는지. 그래서 동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flow는 그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런 질문이 좋다고요. 건혜처럼 이런 질문이 좋다고. 이런 게 다른 친구들도 flow들을 뭐뭐를 흐르게 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흐르게 하다라는 뜻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흐르다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뭐뭐가 흐르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ed입니다. 여기 ing 중요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오늘의 배우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관계대명사절이죠. 자, 관계대명사는 문법에서 또 따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자 which라든지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whos라든지 that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관계대명사는 요것만 우리 정리하면 돼요.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지금 관계사 하고 있는 거야.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요 차이점.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나 소유격을 제외하고 목관대라든지 전부 다 불완전한 문장이잖아. 불완전한 문장. 그치?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됩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자, 이거 주관대예요, 목관대예요? 그렇죠. 이 전치사의 목적으로 써야했기 때문에 목관대야. 그래서 무조건 원래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되는데 인이 빠졌잖아. 그래서 완전 전치사가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야. 목관대에서 전치사가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완전하겠지? 전치사가 빠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당연히 이거 자체가 문장 내에서는 부사로 써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된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시험 보면. 그래서 명사, 자 who라든지 whom이라든지 이 whom은 목관대인데 우리 목관대로 whom 대신 who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어려운데 자,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볼까? 태연아 자 집중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indeed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이폰은 뭐가 되냐면 부연 설명이라서 필요 없는 문장이고요. 자 여기서 someone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사는 이거야, will이야, 들었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자 관계대명사 who가 보이죠? 이 who의 선행사가 뭡니까, 태연아? 후의 선행사요? 자, 관계대명사는 이겁니다. Who tried to correct Taylor 이렇게 되거든요. 네, 왜요? 이유가 뭡니까? 스토리는 될 수가 없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노력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막 묻는 포인트는 대답 잘했고요. 야, 얘들아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선행사가 온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거 who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은 사실은 자 이 선행사는 someone이고요. 이 someone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현재 분사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는 선행사 뒤에 수식어구가 오고 자 관계대명사가 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배운 게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선행사가 오는 걸로 배웠는데 수식어구가 이 선행사랑 관계대명사 사이에 들어와도 된다고요. 와도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거야. 지금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항상 붙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사이에 수식어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잖아. 그 누군가가 뭐예요? 텔러 말하는 사람한테 correct, 자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거야. 그러한 사람이 항상 듣는 것은 아니다. 항상 아마도 들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진행.
그래서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그때는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시고요. 자,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써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오늘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항상 붙어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지금 이 예문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갔다 오세요. 네.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계속적 용법. 계속적 용법은 뭐냐면, 자, 선행사가 원래 보통 선행사는 명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라든지 일부의 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사용했을 때 계속적 용법이고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거고요. 자, 선행사가 앞문장 전체라든지 아니면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의미는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자, 의사의 3명의 아들이 있다라는 뜻이야. 이 말은 다른 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일단 의사인 아들이 3명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것은 앞에서 뒤로 해석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뒤에 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들은 3명밖에 없다고요. 3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의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자, 요거는 뭘까? 자, 이때는 후가 아니라 위치를 썼죠.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때 후가 위치가 들어가도 맞습니다. 맞아요. 자, 세 번째 문장을 붙이시고요. 이걸 무슨 의미냐면 선행사가 후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때는. 자, 선행사가 뭐라고요? 여기서는 자, 나에게 3명의 아들이 있고요. 이 3명의 아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뭐라고요? 나를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거야. 미안해요. 뒤에 오타입니다. 여기 뒤에 다가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위치 틀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질문 엄청 많이 하는데 선생님 이거 틀린 문제 아니에요. 선행사가 son인데 어떻게 위치를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절대. 자, 여기서는 문장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때는 뭐라고요? 위치를 씁니다. 위치 전체를 쓸 때는 이거 조심하세요. 자, 여기는 다시 적어볼까요?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데 자, 요것도 한번 다시 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는지 한번 다시 한번 풀어서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자, 무조건 그 관대가 목관대야. 전치사의 목적어에 나가요. 전치사의 목적어. 그러면 보통 그럴 경우는 목관대를 쓰면은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뭐가 전치사가 끝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된다? 관계대명사 절 끝에 남아야 되는데 뭔가 전치사로 끝나면 뭔가 그 문장이 조금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그의 집이래요. 집인데 뭐야? 내가 이 집에서 여기서는 자랐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일단 겹치는 게 뭡니까? 중복되는 게 the house랑 이 this house랑 겹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선행사로 잡게 되면은 요거를 생략을 해야겠죠. 삭제를 해야겠죠. 이걸 삭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this is the house. which를 쓰고요. which 목관대 쓰고 그 다음에 뭐 썼습니까? I grow. e는 남겨둬야겠지. e는 남겨둬야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전치사 in으로 끝나기 때문에 문장이 깔끔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in을 어디로 옮길 수 있다? 이 which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 which 뒤에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잖아. 그런데 in which 뒤에 전치사가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I grow up 이랬잖아요. 자, grow up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 주어, 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요때는 자, 선생님이 말했죠.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는 불완전하지만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관대 뒤에는 당연히 전치사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절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는 원래 이 문장은 요렇게 여기서 왔구나. 자 이거는 여기서 왔구나 이렇게 역순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다. 시험 문제는 이거 두 개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칩니다. in which를 써야 되는데 which를 쓰거나 which를 써야 되는데 in which를 쓰거나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in which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which로 바꿔버리고 만약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자 선행사가 이제 특수하게 시간이랑 장소랑 이유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자 관계부사는 when, where, why, how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조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합시다.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다. 자 문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그 마을에 방문을 했대요. 그렇죠. 이때 where는 타운을 꾸며주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할머니가 태어난 완전하죠. 자 이때 where를 in which로 바꿀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밑에 것만 더 볼게요. 자, 우리는 절대 잊지 못할 거라고 했죠. 근데 무슨 날이 있어요? The day when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당연히 만났다는 물론 자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 이때 in which로도 바꿀 수 있겠죠. in which. 이때는 in which로 하면 되고 day 앞에 날짜 앞에는 전치사 on을 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on which로 써야 돼요. 자, 이것도 세 번째. 자,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reason 다음에는 why를 써야 돼요. 자, 뭐 하는 이유가 그가 그런 방법으로 행동을 한 이유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the reason why를 쓰는 거예요. the reason why. 자, 이때는 우리 전치사 for를 씁니다. 이유를 볼 때 for which.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보여줬다. 원래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how 앞에는 절대 선행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the way, how는 동시에 못 쓰기 때문에 반드시 the way를 반드시 생략 해야 합니다. 또는 how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the way the machine work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이게 관계부사가 대부분 내용이고, 자 관계부사 대신 대수로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구. 자 요거는 우리 다양한 의미 배웠습니다. 네 가지 보통 외우고 있으면 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이 쓰죠.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판단은,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하겠죠. 그를 알다니, 그는 학생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보통 must be, 뭐뭐 틀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하다니 합니다. 하다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형용사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기에 쉽지 않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 결과가 조금 중요한데, 결과가 뭐뭐 해서 뭐가 되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살아서 100살이 되었다. 그럼 100살까지 살았다는 뜻이죠. 이게 결과고. 요거 더 중요해요. only to 동사원형.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그래서 두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렇게 용법마다 해석만 잘 할 줄 알면 됩니다. only to랑 암기하시고 결국 뭐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전치사구고요. 전치사구. 마지막 맞죠? 전치사구. 자, 전치사구는 뭐냐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부사구인데, 자,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용사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책인데 어디에 있는 책이야? 책상 위에 있는 책이잖아. 사실 이렇게 꾸며주거든. 그래서 요때는 형용사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야? 안경을 낀 남자잖아.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거고, 대부분은 근데 밑에처럼 쓰는 거야. 어떻게 된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자, 보통 이제 with confidence. 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뭐 추상명사 이렇게 쓰면은 요거 부사라고 배웠습니다. 알겠죠? 자, in the morning 이런 것도 다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